예, 차관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윤 정권은 알박기 인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뉴스 안 보세요? 예, 저희하고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제가 유익 있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12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만 53회, 3월 25일 기준 15개 기관 63명이나 임명했어요. 국방부도 알박기 장군 인사를 4월 5월에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전반기 장군 인사 언제 할 예정입니까? 예, 원래 시기적으로 4, 5월에 해왔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4, 5월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실 겁니까? 현재 관련된 것은 여야 총장들하고 관련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군은 쿠데타에 비상계엄에 관여돼서 국민적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6월 3일 대선 이후에 다음 대통령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의원님이 장군 인사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월 두 번의 장군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은 장군을 진급시키는 문제보다도 그 장군들의 보직을 관리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기를 놓치면 그 인사관리에 심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4월에 전역해야 되는 장군도 있고 그 전역 자리를 또 보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같이 병합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을 그냥 멈춰라. 왜 6월 3일 이후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군 인사라는 것이 어떻게 정치 일정에 맞춰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마 우려하시는 것은 새로운 장군을 진급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역 장군들의 자리를 보직을 통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연속성을 만들어주는 것은 저희들의 직무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군 인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6월 이후에 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한 달 차이, 별 차이 없어요. 쿠데타에 가담해서 군이 국민적인 신뢰를 잃었는데 장군 인사를 하면은 쿠데타 잔존 세력을 심는다고 국민들이 의심할 거 아닙니까? 물론 국방부 차관은 공명정대한다고 전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다시 군의 신뢰를 추락시킬 필요 있습니까? 한 달 사이에. 예, 의원님 지적하시는 걸 저희가 유념해서 조처를 할 것이고 6월 3일 이후로라도 아마 말씀하신 대로라면 새로운 장관님이 또 보임을 하셔야 되고 그분이 인사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이 상당 기간 지체될 것은 저희들이 보지 않아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되는 것의 영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부득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말씀하신 것 저희가 유념해서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하지 마시고 6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 오면은 전반기 인사는 아주 최소로 하고 가을에 대대적인 인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게 좀 해주기를 권고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인수위에서 했던 것이 뭡니까?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방부 갑자기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 버려서 국방부 너무나 곤란했습니다. 공간도 뺏어 들어가고 안보 공백에다가 군은 너무나 피해를 많이 컸죠. 지금 용산 대통령실 이전 다시 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낼 것이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은 다시 옮길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희 국방부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판단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자는 국방부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첫 번째도 국방부가 피해고 마지막도 쿠데타의 군을 이용함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군입니다. 저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사후 조치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예, 그 뭐 용산 지역에 있는 용산 재배치 계획과 연계된 다양한 것들이 지금 현재 한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뭐 그 안에 있는 시설 이전 문제들도 있고요. 합참 이전도 2,390억 들여서 26년도 하는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현재 그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6월 3일까지는 잠정 보류를 하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예산 허비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마 사업 타당성 조사가 그 이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거기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통령실은 용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비정상의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청와대로 갈지 세종으로 갈지는 더 검토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차관 입장보다는 예비역 장군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것은 뭐 예비역 장군 또 뭐 국방부 차가 이런 직책 쪽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 정부 차원에서 판단이 되면 거기에 뭐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 계획들이 잠시 보류하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리라고 봅니다. 김현태 707 단장 아직 특전사나 일부 요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탄원서 707에서 김현태 단장을 위해서 받고 있다는 거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탄원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뭐 내용은 모르겠고 지금 보직 그 해임을 시킨 것에 대해서 인사소송을 위해서 본인이 탄원서를 뭐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문제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근데 뭐 인사소송에 제기하는 것도 본인의 뭐 기본적인 권리고요. 또 거기에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도 권리인데 만약에 뭐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뭐 강압이나 강요회 이런 것들만 아니라면 저희가 사실은 뭐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압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뭐 강압적이라는 것이 확신 명기가 된다면 탄원서로서의 효력은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용도 부적절해요. 국회의원 끌어내라거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라는 지시한 적이 없고 조작된 뉴스와 혈혈단신으로 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 선고문가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조사해서 관련자 처벌하십시오.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관련돼서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해외 도피하려고 했잖아요. 의원님 그 정확한 표현은 뭐 해외 도피라고는 아니고요. 자기의 보직에 대한 신청 문제가 있었는데 적절성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핵심 병력을 이끌고 간 주병력 지휘관이고 수사를 받는데 남수단으로 가기 위해서 추천서를 받아서 지원했고 안 되니까 인도 파키스탄 합동대 지원했죠. 추천서를 특전사 참모장 박정한 중장이 써줬다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참모장이 추천서를 쓴 것은 맞습니다. 추천서 내용 보셨습니까? 예, 뭐 확인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특전사에서 김현태 대령이 특전사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기조로 써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재다. 어떻게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한 계엄군 지휘관을 탁월한 인재라고 특전사 참모장 2인자가 써줍니까? 아직도 특전사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거 조사하고 처벌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예, 뭐 관련돼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안부 나와주세요.